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기술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정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도구의 사용인 것 같아요. 도구. 여러분들 인간의 만물이 영장이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도구의 사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불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총을 사용하는 동물들은 없죠. 우리가 그 많은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도구의 사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쵸? 자, 효도를 하고 저하고 싸워. 이긴 자만 살려주겠다. 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은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면 이길 수 있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돼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그쵸? 예. 자, 우샤인 볼트하고 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요. 제 가랭이를 찢어놔도 우샤인 볼트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아주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 할리 데이비슨 하나 딱 있으면 우샤인 볼트 가랑이를 찢어도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구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아픈 기억 나시나요?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네?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빼앗긴 마지막 전투가 우금치 전투라고 있어요. 우금치 전투. 우금치 전투에서는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라고 합니다. 학살. 우리나라 동학군,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군은요, 무려 2만 명이었대요. 2만 명. 네? 그런데 일본군은 2천 명이었대요. 2천 명. 2만 명과 2천 명이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죠? 당연히 2만 명이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한 이유는요, 요 도구예요, 요 도구. 얘네는 2,000명은 무라타 소총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 화승총을 사용했어요. 화승총이라고 하는 도구. 무라타 소총은요, 1분에 15발을 쏠 수가 있어요. 유효 사거리는 800m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엎드려 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승총은요, 2, 3분이 지나야지만 한 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 유효 사거리는 120m예요. 엎드려 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요게 스나이퍼, 무라다 소총 바로 전인 스나이퍼 소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나이퍼 소총은 이렇게 엎드려 쏴가 가능합니다. 엎드려 쏴를 하고, 그리고 바로 1분에 12발을 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화승총입니다. 화승총. 화승총은 2, 3분에 한 발을 쏘야 되고, 화약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펌프질을 해서 한 방을 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엎드려 쏴를 할 수가 없죠. 화약을 넣고 펌프질을 하고, 그래서 총을 쏴야 하기 때문에 이 화승총 가지고는 엎드려 쏴를 할 수가 없고 일어서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대기를 넣어서 눌러줘야 되고, 화승총하고 무라다 소총의
차이를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 우금치 전투는요, 전투가 아니라 뭐예요? 학살이에요, 학살. 2만 명하고 2천 명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는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 우금치 전투. 여기는 2만 명이 다 죽고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지면서 우리 그때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계기가 된 거죠. 도구의 사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없으신 분들 있죠? 꼭 사용하세요.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저는 그죠? 스마트워치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걸 갖다가 한 60%는 안 꺼내도 돼요. 스마트워치에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는 받아봐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받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팸이라는 것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정보가 옵니다. 그죠? 근데 그 불필요한 정보를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워치 꼭 사용하셔야 되고, 스마트폰 방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데스크탑도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데스크탑 한 대는 빵빵한 걸로 해서 여러분들 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블렛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노트북을 사실 때는 타블렛 기능이 있는 스마트 터치가 가능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노트북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세기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그리고 타블렛이나 노트북, 그리고 데스크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무라다 소총을 갖고 있느냐, 화승총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는 이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퍼스널 디바이스 말고 또 주변 장치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워치 말씀드렸죠?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꽂고 있는데 저는 공부에 한 60%를 길거리 다니면서, 좀 빠졌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제가 하는 공부에 50%, 6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키보드 있죠? 블루투스 키보드. 요새는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좋은 거 되게 많은데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늘 그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타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늘 어디 갈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때는 꼭 이걸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놓고 이렇게, 그렇죠? 스마트폰 놓고 이걸 딱 가지고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카페가 쟤는 이제 문서 만드는데요. 카페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펜도 가지고 다니는데 펜은 사인할 때만 써요. 사인할 쓰고 거의 디지털로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장에 메모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빠르게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강의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1세기 공부 방법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암기를 한 다음에 암기하고 씹어먹고 이러는 공부는 그건 20세기형 공부입니다. 21세기형 공부는 어떻게 된다? 내가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재밌는 얘기할 때는 같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뭐 화제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 내가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탁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의 보고인 유튜브 프리미엄 반드시 가입하시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서 이 블루투스 이어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족구할 때도 공부할 수 있고 영화관 갈 때도 공부할 수가 있고 공부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고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하드웨어하고 친해졌으면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소프트웨어도. 그래서 한타, 영타, 분당, 300타. 이거는 뭐 300타는 일반인이고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은 최소한 500타 이상은 치셔야 돼요. 물론 한 3년 후 5년 후가 되면은 타자기보다 더 빠르게 생각을 하면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오겠죠. 근데 그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타자를 좀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편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포토샵 있죠? 포토샵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포토샵 공부를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문맹입니다. 디지털 문맹. 그래서 포토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영상 편집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영상 편집.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잖아요. 글, 사진, 영상.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편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그렇죠? 초연결된 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가 연결이 안 되면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이 되면은 돈을 벌어줘요. 연결이 되면은 자동차는 병원이 되고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요. 자동차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광고 문구 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제는 침대는요, 이 IoT의 허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침대가. 어떻게 침대가 IoT의 허브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침대가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게 힘든데 침대가 알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구겨진답니다. 침대가 바짝 쓴답니다. 침대가 쓰면 일어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침대가 또 IoT하고 연결이 돼서 눈이 온 날은 1시간 전에 깨워줍니다. 내가 알람을 8시에 맞췄어. 근데 그날 눈이 왔다. 새벽에. 그러면 7시에 깨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네. 내비게이션을 연결이 되고 알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침대가 디지털 허브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오력이 변화를 합니다. 지식 오력. 과거에는 사람이 수집, 분석, 축적, 전달, 활용 모든 게 다 인간의 영역이었어요. 인간의 영역. 그런데 수집 때문에 이제 암기력이 좋아야 되겠죠. 암기력. 그래서 지금 시험 볼 때마다 늘 하는 게 뭐예요? 암기력 테스트. 전달력, 활용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집력이 제일 중요했다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전달력까지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컴퓨터의 영역이에요.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을 해요? 우리가 엑셀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고. 엑셀에 그 많은 함수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예? 옛날은 지식이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많지 않은 지식을 머리에다 넣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기술들이 무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검색을 해야 되겠죠, 검색. 그건 누구 영역이야? 컴퓨터 영역입니다, 컴퓨터 영역. 인간은 어떻게 돼요? 수집, 분석, 축적, 전달은 기계의 영역이고, 사람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 부분이 인간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 지식 오력이 변화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GE 램프라고 하는 거예요. GE 램프. GE 램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머신 알렉사라는 거 있죠? 알렉사.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사. 알렉사가 인공지능 머신이에요.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알렉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알렉사는 한 집안에 하나를 사용해요. 그런데 집에 4인 가족이다. 그럼 알렉사를 어디다 둬야 되겠죠? 네. 거실에다 놓게 되면 내가 방에서 알렉사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G 램프를 알렉사하고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알렉사는 되게 비싸잖아요. 99불인가 하잖아요. 근데 요건 저렴해요. 그래서 이게 알렉사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집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4개의 램프가 있어가지고 얘는 알렉사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알렉사 만든 사람보다 이 G 램프 만든 게 더 히트를 쳤다는 거죠. 침대는 가전이다. 이해되셨죠? 자동차는 자동차 아닙니다.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집이 될 수 있고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고 움직이는 병원이 됩니다. 병원은 어떻게 돼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잖아요. 의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 만들어요. 의사가 할 일이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는 이 디지털 사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동차? 자동차는 나를 이송하는 거다. 이송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하죠. 우리 이런 미싱을 만들었을 때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간의 수공업을 다 망가진다고 데모도 하고. 근데 이 미싱이 없었으면 지금의 패션 산업이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인데요. 말과 자동차. 맨 처음에 자동차 달릴 때는요, 여기 마부가 한 명씩 앞에서 자동차 사고 안 나게 먼저 갔답니다. 지금 자동차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산업을 부흥시킬까요? 자동차가 산업을 부흥시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흥선대원, 쇄국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이 않은 사람이죠. 그때 일본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인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조선은 나라를 빼앗겼고 일본은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했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너무 슬퍼요. 공무원은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럭셔리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꿈을 한번 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풀장인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평일날 윈블던 테니스에 가서 테니스 관람도 하고 100만원짜리 방탄소년단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 돼서 공무원 월급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꿈을 크게 갖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출결 체크 및 그 소통으로 하기 위해서 과제물을 좀 낼까 합니다. 과제물을 심플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로 인하여 삶이 변화될 세 가지만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교환에 있는 내용들 있죠?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교환에 있는 내용 말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생각해서 세 가지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환에서 제가 뭐 정확하게 지적을 안 했지만 드론 활용 분야 한 10가지 정도를 쭉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요 작성을 해가지고 요 작성한 거를 이름, 그 다음에 학과, 학년, 학번, 그 다음에 2주차 과제물 이렇게 해가지고 .pdf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과제물 제출 쓰신 다음에 이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과제물 내주시면은 과제물 가지고 이 과제물이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도구지만은 비상시국,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돼서 중간고사를 볼 수 없다든가 기말고사를 볼 수 없다든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낸 이 과제물 가지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80학번이라고 말씀드렸죠. 80학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중간고사를 보지도 못했는데 바로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수가 없더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안 하겠지만은 발생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의 재미있었나요? 네, 사실 말씀드리지만은 4차 산업혁명을 이해를 못하면서 암호화폐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4G나 5G가 똑같이 3차 산업혁명은 암호화폐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암호화폐 기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